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백전 필승이다. 뭐로 가도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다. 이거 지금도 유효한 말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아무 곳에나 투자해서 다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저문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알짜배기 볼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확한 가치 판단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할게요. 송성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만나뵈러 갈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송 대표님께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을 열어놓을게요. 02-545-7988번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문자 번호예요. 여기에 간단하게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둘 다 이용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로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궁금하신 곳 저희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합정동에 빌라를 3년 전에 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만약에 팔게 되면 영등포 쪽에, 네, 아파트를 어차피 실거주 해야 되니까, 예, 아파트고 적당한 게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것 좀 추천받고 싶고, 또 그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안양에 덕현지구 지금, 관리처분 된 거 빌라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거를 팔면은 더 나을지, 아니면 팔아서 신풍역 앞에 남서울 아파트, 거기로 갈아타면 어떨까, 그거 지금 문의 좀 드리려고요. 남서울 아파트 쪽으로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대표님 빨리 바꿔드려야 되겠어요. 네.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합정동 빌라라 그러셨어요? 네, 합정동 몇 번지예요, 번지가? 386에 6번지예요. 386에 6번지. 6번지. 예. 네, 이건 언제 사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요? 네. 그럼 좀 차이가 좀 있겠네요? 조금, 예. 네. 일단은 뭐 이거를 지금 매도하는 게 낫냐 안 낫냐 이걸 보시는 거죠? 예, 그거를 매도하고, 네. 영등포 쪽에 이제 어차피 실거주를 해야 돼서. 영등포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매수할 건 어떤가? 영등포에 뭐 보신 건 있으세요? 받는 건 없고요. 네. 아파트 이제 가격대 비슷한 걸로 해서 추천 좀 받아볼까 싶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보신 건 없다. 그럼 네. 이게 굉장히 상담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보면 이거 지금 네. 그 빌라 이거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왜 팔라 네. 그러세요?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요? 상담 좀 예, 해보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예. 일단 빌라가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합정역 네. 주변으로 해서 지금 균형발전 促진지구 지금 개발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이 전반적으로 지역의 힘이 좋은 데거든요. 더군다나 네.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역하의 거리도 굉장히 괜찮고 네.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3년 정도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보유해도 될 만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래요? 이제는 네.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가 오긴 왔어요. 왜냐 네. 아파트하고 틀려가지고 이 빌라는 좀 이 노도가 빨리 와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전후로 해서 한 변화를 네.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한 3년 되셨다고 하고 하니 이제 시점이 이제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네. 매도를 하고 다른 거를 매수를 했을 때 그게 수익이 네.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글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효율성이죠. 투자의 효율성.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자체로도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뭐 몇 평이나 돼요, 빌라가? 10평 조금, 10평 정도 한 돼요. 투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예, 투룸에. 예. 지금 뭐 이 소형 지금 3년 정도 건축이라 그러면
다세주택 이런 어떤 그 합정동이라든가 이런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치 자체는 지금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서 다만 이제 점점점 5년이 돼가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고 더 넘어간다 그러면 큰 보유의 의미는 없어요. 신축일 때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가 한 5, 6년 지나면 이렇게 좀 보합으로 갑니다. 좀 좋은 지역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매도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쪽이라 그러셨죠? 네. 영등포 쪽에 어떤 게 낫다. 뭐 지금 영등포 쪽에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영등포 쪽에 뭐 지금 여의도도 영등포지만 지금 뭐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영등포 뉴타운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주거지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또 영등포 지역은 앞으로도 기대가 좀 많이 되긴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지역 자체가 중공업 지역에서 변화가 생기고 또 이렇게 뉴타운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주변의 생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아파트든지 뭐 어떤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다른 종목이라든지 좀 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신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빌라를 매도한 가격으로 지금 영등포 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조금 가격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저기 신풍역 앞에서 남서울 아파트 거기는 어떻습니까? 신풍역 예. 앞에 남서울. 남서울 아파트요. 네. 아, 예. 여기 신길 뉴타운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네. 예, 여기. 자, 이쪽에 기본적으로 이쪽은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남서울 아파트를 언제 보셨어요? 알아보신 게 있어요? 지금 한 3억 8천 이렇게 나와 있던데. 3억 8천. 아, 요 아파트가 조금 특색이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지도를 조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풍역 바로 앞에 있던데. 네, 맞아요. 이쪽에 근처인데 여기 신풍역이 여기 있으면 여기 남서울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데예요. 근데 여기가 뭐 19역이거든요. 지금 신길뉴타운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신길뉴타운 내에서도 입지만큼은 최고 좋은 데예요. 지금 최근에 레미안 에스티움이 입주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30평대 가격이 뭐 지금 8억대 한 초중반 정도 갈 정도로 신길뉴타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일대에 분양하는 족속, 뭐 모든 족족, 예를 들어서 분양 경쟁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요 남서울 아파트가 지금 3억 5천이요? 3억 8천 정도. 3억 8천. 예,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입지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여기 지분이 여기 5층짜리 저층이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좀 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른 뭐 우리가 개포동이나 뭐 이런 데 뭐 주공 아파트들 또 우리 잠실에 있던 어떤 주공 아파트들 이런 저층 아파트들만큼 지분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남서울 아파트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조그만 평수 뭐 예를 들어서 한 17평도 있고 20평대도 있고 하는데 이 17평이라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지 지분이 다 같아야 되겠죠. 네. 예, 같은 평수라면. 근데 여기는 뭐 지분이 다 틀려요, 동별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가 있죠. 뭐냐면 17평이라도 어떤 동은 뭐 대지 지분이 한 12평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뭐 한 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지금 물론 내부 면적은 똑같지만은 지분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신탁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단합을 해서 잘 갈 것인가 이 사업의 관건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고 주변에 변화가 생기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거주하면서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좀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다만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는 조합원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시간은 조금 필요로 한다. 그래 그거를 좀 염두에 둔다면은 전반적으로 지역의 힘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간별로 내가 좀 오래 버틸 수 있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데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 정도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면은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네. 안양 쪽에 어디 무슨 재개발 얘기하셨죠? 안양에 덕현지구. 제가 덕현지구 그거는 이쪽으로 예. 옮길까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시간이 네. 제가 많지 않아서 지금 네네. 다른 분들도 하니까 이 방송 끝나면 제가 그거 네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재개발은 이 또 지분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업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아요. 오늘 요 아, 정도까지만 하고 방송 이후나 또 세미나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뭐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세미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십시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네, 네. 가이드입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갈까요? 예, 저 마곡지구에 마곡지구. 예, 엠벨리 5단지나 예. 그 앞에 현대 힐스테이트 현대 저 매수 문의 좀 하려고요. 아, 둘 중에 한번 어떤 걸 사볼까 지금 고민 중이신 건가요? 네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곡지구에 지금 아직 안 사셨고 사실라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게 고민이신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그 5단지는 예. 한 8억 중반 정도 되고요. 네. 그 앞에 현대 힐스테이트는 9억 초반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9억대 초반. 네네. 자, 이렇게 보죠. 초중반.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느끼기에. 글쎄 이제 지금은 조금 비싼 것 아, 그렇죠.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느 좋은 지역에 가게 되면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만약에 이 아파트가 8억 5천이 아니고 한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매수하실 수 있겠어요? 가격이 좀 떨어진다면?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아파트가 8억 5천 지금 가는 게 만약에 8억 정도 간다 그러면 매수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여기서 뭐 또 더 떨어질까 봐 그런 거죠. 네. 그게 많이 올라가도 그래요. 만약에 가격이 또 오른다. 9억 정도 가면 이게 뭐 마지막 그 상투가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실거주를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매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실거주 네. 하실 거죠? 네네. 네.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그 이유는 앞으로 얼마가 간다. 뭐 이 아파트가 9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거주에 비중을 두는데 제일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가격이 하락할 여건이 있냐 없냐예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요 밑에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네. 자, 이 아파트가 제가 올해 몇 년 전에도 사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마곡 엠벨리가 피가 얼마,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다, 몇 억이 붙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예,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엠벨리 이런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급이 한 5, 6년 전에 공급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평당 분양가가 한 1,3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예. 시장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피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네. 마곡지구에는 지금 신방화역 9호선 주변으로 해서 5단지, 6단지, 뭐 7단지 이런 데들이 엠벨리에서 가격이 좀 이렇게 좀 시세가 세게 거래가 되고 선호도가 높아요. 첫 번째 네. 이유는 뭐냐면 이 마곡의 업무지구들이에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롯데라든가 뭐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부 또 입주가 시작됐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죠. 업무단지가. 그래서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죠? 수요가 네네. 들어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여기에 지금 마곡지구에 앞으로 2년간 그 상주인구만 한 15만 이상을 보거든요. 그럼 예. 사실 15만 명이라는 건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 15만 중에서 대부분이 연구개발 인력이에요. 아시나요? 예, 예. R&D 센터 이런 거. 예. 이런 인력들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좀 높아요. 그죠? 그러다 네. 보면 이런 좀 고가의 아파트를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수요층들이 단기 안에 들어올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지역 내에서 이 마곡 엠벨리가 가격이 낮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한 네. 가지는 마곡 엠벨리가 지금 마곡지구 엠벨리가 지금 전체 1단지부터 한 15단지까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세대수가 한 10,000세대가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유입되는 인구는 한 15만 이상 들어올 거고, 또 지금 현재 이 마곡지구 안에 있는 엠벨리 가장 선호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파트가 한 10,000세대 있다. 또 이 10,000세대 중에서는요,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물량이라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매수해도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도를 조금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지금 이 마곡지구 이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북권에서도 지금 그 뭐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데들 있잖아요. 이 마포라든가 뭐 그 서대문 또 아니면 뭐 왕십리 뭐 이런 지역들 있죠. 강북 지역에 있는 인근의 아파트들도 지금 이 여건이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 9억 10억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곡지구는 그 엠벨리 같은 경우는 강서구 내에서 사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세를 끌고 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지역에 다른 지역의 어떤 가격 변동을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지금 9억 10억대 지금 가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도심하고 가까운 데들. 그런 걸 균형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격 하락 여건이 별로 없다. 그러면 실거주라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앞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입니다. 얼마가 더 오를지는. 하지만 이런 어떤 종합적인 거를 분석을 해서 제 또 오랜 경험과 이런 걸 봤을 때는 가격 상승 여건은 조금이라도 좀 더 있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하락보다는 상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곡 지역의 1등 아파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시청자님 선택 잘 하시길 바랄게요. 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송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좀 체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성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 드릴게요.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 넣어주세요. 자, 문자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 막 물어봐 주시네요. 그중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1219번님. 동탄에 위치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를 2년 전에 매수하셔서 전세 임대 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곧 계약이 끝나는데 계속 보유할까요? 어떤 아파트일까? 미래 전망 부탁드린다고 말씀 주셨어요. 고민이 되시죠? 이제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전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좀 매도를 할 것인가? 고민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트리 아파트. 네, 문자로 주셨지만 어쨌든 TV를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자, 동탄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신일 해피트리 이 위치에 있고 동탄 1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시다는 거 보니까 갭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동탄 지역도 많이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과거에는 예측이었죠. 근데 지금은 결과죠.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2년 전에 이 갭 투자 이쪽 지역에 하셔서 그렇게 성공을 못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이쪽 신일 해피트리 같은 경우에도 뭐 30평대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평당가로 봐주면 한 1,000만 원대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3평 아파트가 뭐 한 3억 정도 시세로 지금 보는데 이 갭 투자로 들어가셨다고 해도 뭐 최소한 뭐 전세가를 따져봤을 때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는 투자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투자 금액 대비 최근에 가격이 그렇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결국은 뭐냐?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에 투자를 잘못하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타깝냐면 2년 전 뭐 이 정도 시기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었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곡지구라든가 뭐 인근의 서울의 웬만한 뭐 소형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했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 종목이나 지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당시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공급량인데 이 동탄 지역의 공급량을 좀 한번 보면 동탄 1지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남부권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데인데 불구하고 이 건너편에 동탄 2지구가 생기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탄 2지구가 2년 전, 3년 전 최근까지 막 분양을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굉장히 열기가 높다 보니 그 열기를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또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에 투자하면 지금 동탄 2지구가 잘 되고 있으니 같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자,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공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탄 1지구가 조성 당시에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한 4만 가구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조성돼 있어요. 근데 이 지구에 공급되는 게 지금 아파트만 한 9만 가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입주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좀 입주해야 될 것도 많고요. 아직 분양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동탄 지역 내 굉장히 앞으로 기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 시설도 갖춰졌지만 아무리 좋은 곳도 이렇게 공급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전체적인 공급량을 받쳐줄 수요가 그 정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동탄 2지구가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이 동탄 1지구까지 같이 전세가가 좀 하락하면서 어려운 점을 좀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차피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결론을 드리면서 매도하고 좀 갈아타는 전략, 조금 뭐 이익이 없더라도 갈아타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걸 좀 잘못 생각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기회비용을 들인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오르면 그때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러면서 시간을 버리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내가 보유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면은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우,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빨리 한번 갈아타 보자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보시죠. 7833번님,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79제곱미터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실거주, 투자 모두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백년산 힐스테이트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어디예요, 대표님, 여기가? 여기는 은평구 쪽인데 백년산 힐스테이트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좀 매수를 할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좀 지도를 조금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79제곱미터를 24평인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은평구 지역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 쪽에 지금 공급량도 좀 체크를 해요. 지금 동탄도 마찬가지지만 은평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좀 있긴 합니다. 지금 연차도 좀 새 아파트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도 좀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쪽 지역의 주변에 공급량과 더불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죠. 지금 지도가 좀 이쪽에 나오고 있는데 백년산 힐스테이트 한 요쯤 됩니다. 요쪽에 위치되어 있고 백년산 말 그대로 뒤쪽을 위치하고 있는데 은평구 내에서는 굉장히 좀 수요층도 있고 하는 곳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24평 그 수요 서울에 그리고 비교적 뭐 몇 년 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이 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의 힐스테이트 단지들이 한 몇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공급 한 세대 수가 한 4천 가구 정도 있어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쪽 지역에 아파트, 새 아파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문제는 역과의 거리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위치 자체가.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지역의 공급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래쪽에 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이 가재울리타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하고 이 가재울리타운하고 인근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은평구 내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편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가재울은 서대문구지만 결국 여기 가재울리타에 있는 한 2만 가구의 어떤 새 아파트 공급량과 더불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한 4천 세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좀 더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한 가지 은평구 쪽에 좀 팁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은평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넓게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은평구 내에서는 이 지금 3호선으로 인한 이쪽으로 그 라인이 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통일로 라인인데 이런 통일로 라인으로 해서 변화가 좀 생기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좀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이런다고 한다면은 뭐 연신내역 근처라든가 불강 이런 역 주변에 3호선 인근 지역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또 특히나 이 녹번역 인근으로 해서는 뭐 녹번 1, 2구역이라든가 또 여기 녹번 1-1구역, 1, 2, 3구역 뭐 이런 데들이 새 아파트로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녹번역 인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지금 힐스테이트가 위치한 이런 입지에서 향후에 3, 4년 후에는
나보다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여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조금 가격이 더 주시더라도 이런 3호선 라인면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자,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함께할게요. 꼼꼼한 부동산 투자 분석의 1인자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할게요. 황교안 이사, 김철문 대표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실시간으로 전화 저희 열어두고 있는데요. 2077-6392번 전화해 주시면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속 시원하게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첫 번째 물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챙겨 듣고 있는데요. 김철문 대표님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강남 중심적으로 이동해 보겠는데요. 최근에 재건축 이슈로서 상당히 부촌으로 발돋한 지역이죠. 서초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상업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곳인데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겠죠. 지하철 역세권과 더불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강남 중심권 같은 경우는 20평대, 30평대 아파트는 상당히 공급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7평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로 투룸으로 된 그런 주택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인접 지역에 고급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그 고급 아파트 형태가 없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초 가치가 아주 높은 투룸 아파트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 열어볼 거고요. 나머지 두 건은 황교안 이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사님 어느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강남 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 신축 다세대 투룸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강남대로와 인접해 있어서 배후 지역에 지어지는 투룸 물건이 되겠습니다. 뛰어난 교통망과 직주 근접이 아주 용이한 입지에 되겠고요. 부동산 임대 수익형 그리고 미래 가치 시세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한 투룸 물건을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가 매물입니다. 삼성, LG, KT, R&D 연구단지가 지근 거리에 있어서 풍부한 임대 수요가 받쳐주고 있고요. 공실 리스크가 낮고 이미 좋은 금액으로 임대 중에 있는 1층 오피스텔 단독 상가 물건이 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과 대형 호재 또한 있어서 향후 시세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한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 1층 단독 상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 역삼동 먼저 갔다 올게요. 첫 번째 물건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금액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네요. 황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역삼동입니다. 입지적인 포인트 먼저 한번 따져봐야죠. 뭐니 해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남 지역 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지역은 싱글족들의 임대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대형 빌딩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 있는 강남대로와 인접해 있게 되는데요. 직장과 주거지가
아주 가까운 직주 근접이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로는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옆으로는 강남대로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주위 상권도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아주 쉽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상권의 발달로 집가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대형 업무지구와 상업지구의 배후 지역에 있는 입지가 되겠는데요. 교통상을 살펴보시면 2호선과 신분당선에 교차하는 환승역인 강남역과 역삼역을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실 거고요. 신분당선은 또 연장공사에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2호선이라든가 3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까지도 쉽게 환승 이용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집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직장인이라든가 싱글족, 맞벌이 신혼부부 등의 임대 수요가 대다수인데 주변에 보시면 구옥들, 다가구 다세대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는데 신축 다세대 주차 편리한 물건을 요구하는 임대 수요층이 아주 많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본 물건은 이런 임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의 신축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또 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하나 정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물건에 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 하면 먼저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한전부지 개발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은 현대자동차 신사옥이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총 6개 동 105층 규모로 내년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호텔, 오피스, 공연장, 전시시설, 컨벤션 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들어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풍부한 임대 수요죠.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그리고 코엑스 등의 풍부한 임대 수요와 더불어서 인구 집적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인데요. 지상에 국내 최대의 차 없는 광장, 그리고 그 아래 그 지하에는 지하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 6층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데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공연장이라든가 문화, 상업시설, 쇼핑 공간이 들어서게 되고요. 4층부터 6층까지의 공간은 지하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철도 노선 7개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철도의 중심, 교통의 중심, 서울역을 능가하는 교통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신설 노선만 해도 수도권 강역철도죠. GTX A노선, C노선, 그리고 KTX 동북부 연장선, 그리고 수도권 동탄간 수도권 고속철도, 신사 위례선까지 기존 2호선, 9호선까지 합쳐지게 되면 7개 노선이 들어서게 돼서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 확실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에 강남역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부르는 롯데 칠성 부지 개발도 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는 현재 나대지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인데 명도가 용이해서 개발 속도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을 해가지고 총 47층 규모로 문화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센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에 집가 상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물 궁금해요. 역삼동 다세대주택 거의 다 지어질 것 같아요. 이달 말에 준공이 완료되는 것 그렇습니다. 맞죠? 이번 달 말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어서 바쁘게 한창 마무리 공정 중에 있는데요. 대지 307평에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까지 들어서게 되는 2개 층의 주차장을 편리한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대리석 외관에 녹색 건축 인증까지 받고 그다음에 내진 설계, 태양광 설치까지 하게끔 되겠고요. 유지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게 되면 투룸의 거실 그리고 세탁실, 주방, 화장실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풀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의 풀옵션 제공으로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고 전문 관리 업체가 위탁 관리할 예정에 있고요. 1층에는 경비원 상주 근무할 예정에 있어서 입주자의 편의를 더욱더 신경 쓴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혹시나 이 지역 비쌀까봐 접근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투자 전략을 한번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변 집가가 상당히 가격이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분양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로 예상을 해보시면 3억 3,500만 원 정도 내다보고요. 실투자금 4천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대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은 월세로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요. 유의점 챙겨주십시오. 어떤 걸 볼까요? 네, 주변에 풍부한 상업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있는 배후 지역입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마무리 공정 중이라 거의 외관이나 내부 거의 완공이 다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꼭 현장 방문하셔서 내부 마감재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 저희 강남구 역삼동 물건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2077-6392번 이 번호 열어두고 있거든요. 물건에 대한 정보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연락 일단 주세요. 자,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초동으로 함께 가실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살펴드릴게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5층 건물이고요. 요즘 9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제 투자 금액 8,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목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살펴드릴 텐데요. 서초동입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역시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 주목할까요, 대표님? 가장 비싼 땅이라 할 수 있는 상업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현장에 가보시면 바로 남부터미널역과 더불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역세권의 가치를 바로 느낄 수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또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넓게 살펴보시면 바로 인근 지역의 교대역에서 2호선이라든지 양재역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상단 쪽에 보시면은 법조타운이라든지 바로 인근의 삼성타운 주변에 다양한 고급 인력, 그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강남대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의 중심, 이런 상권을 인프라가 접목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최근 개발을 통해서 양재 우면 R&D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상단부터 하단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풍부한 고급 인력의 임대 수요, 그 집가 상승을 받쳐주는 인프라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주변 지역에 다양하니 갖춰져 있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변 라인 쪽에 보시면은 이 주변에 그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그 교육 여건, 바로 보시면 서울고등학교라든지 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교육적인 여건까지도 주변 지역 단순히 이 지역의 인프라가 다양하니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 지역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 인프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인맥이 접근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다 갖춰진 지역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이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호재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인접 지역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이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봤듯이 우리 삼성타운 개발 통해서 실제로 주변의 집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 규모의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코오롱 부지까지 합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 효과가 삼성타운 단지의 거의 3배 육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지역이 그 주변이 개발된다면 그에 따라서는 인프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인근 지역에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느 정도 그 혐오시설로 인정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녹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도시에 실질적으로 현재 12개 차선이 앞으로 24차선, 결론적으로 2배 가까이 높은 그런 고속 인프라의 도로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상단 쪽에 보시면 여의도 공원에 거의 2배 반 정도의 공원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는 이런 주변 지역에 공원이 들어선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주변에 있는 남부텀이라든지 이 서초동 주변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단 쪽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양재 읍내 R&D 센터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200개 업체가 입주를 통해서 이미 그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KT라든지 LG 연구소라든지 여기 현대 기아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IT 분야에 또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고급 인력의 인프라 생성이 또한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물을 한번 살피러 가볼까요? 서초동 아파트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준공이 완료되기까지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시간적으로 약간 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2018년 연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단지형으로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다 보니까 그만큼 공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1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오늘 15층 건물 중 9층 노я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룸으로서 넓은 거실과 발코니, 기본적으로 천정의 에어컨부터 모든 게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위 안면 도로인데요. 안면 쪽 도로가 양면 도로 끼어 있기 때문에 7m 도로의 재판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 옥상 부분에 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옥상에 자연스럽게 꾸미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 한 잔을 들 수 있는 그런 공원의 혜택뿐만 아니라 바로 1층에는 또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CCTV와 더불어서 안전성 부분도 상당히 탁월하게 잘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지는 지금입니다. 매매 가격부터 한번 살펴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자, 인근 지역에 보시면 보통 다세주택 투룸 같은 경우 가격대가 보통 3억 중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부분인데요. 지금 분양가가 3억 8,500이 되겠습니다. 투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세주택 가격으로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 전세가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로 잡으면 3억 정도 잡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8,500 정도 투자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월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여기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약 1억 5,500만 원 정도로서 강남 중심부 역세권에 실질적으로 투룸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지어진 아파트 저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어떤 점 생각하면서 움직일까요? 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부분을 상당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현재 보시면 인근 지역에 투룸으로 된 17평의 아파트 공급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지금 투자했을 때 앞으로 차후에 4, 5년 후에 어느 정도 투자 가치에 가장 빠르게 그만큼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따져보실 때 그 지역에 없는 주택 구조가 상당히 인기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그만큼 투자 가치를 하실 때 그 지역의 구조 형태, 투룸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접근성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에 매도 시점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익을 높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서초동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드리고 있는 이 세 물건들은 다 비슷비슷한 지역에 있네요. 이번에는 살짝 옆으로 또 틀어서요. 우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상가 볼게요. 4호선 선바위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2015년 12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8층 건물 중 1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으로 예상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우면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상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상가 주인이 되어보자고요. 자, 입지적인 여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본 물건 인근으로 삼성, LG, KT, R&D 연구단지가 아주 인접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용이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임차인 수요가 약 7만 명 이상 정도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고요.
양재 우면 R&D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남의 실리콘밸리를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D 센터는 규제 완화와 증설 계획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기업의 연구단지가 200여 업체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200여 업체가 지금 이상의 연구단지가 더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의 중심지로 계속 앞으로 더 많은 유동인구와 고급 인력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게 되면은 4호선 선바이역, 그리고 3호선 양재역, 그리고 신분당선의 양재 시민의 숲까지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강역 버스 및 다수의 버스 노선이 아주 잘 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심은 물론이고 경기 수도권 지역까지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교통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도로망을 살펴보시면 우면산 터널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을 이용하시게 되면 교대역까지도 1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는데요. 양재 인터체인지와 경부고속도로 이용, 그리고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었죠. 그 남부 순환도로 교통량 분산과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강남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아주 용이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지가 또 위치한 서초구 우면 보금자리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약 600세대, 그리고 아파트는 한 1,500세대로 약 2,000세대가 넘는 대형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항아리 상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권의 외부 유출이 많지 않아서 안정적이고 더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주목하고 계시죠? 이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 들어봤고 이제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볼게요. 호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양재 우면은 테크시티 조성 계획이라는 또 대형 호재가 있는데요. 100만 평 부지를 지역 특구로 지정을 해서 기업 R&D 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구단지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저층 저밀도 개발을 고층 고밀도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만평 시설에 R&D 시설을 보유한 LG전자는 5천억 정도, KT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 개발은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등의 최첨단 복합물류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상업지역인 3만 평의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 부지는 연건평 25만 평의 대규모 개발도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양재 꽃시장 2만 평 부지 개발이라든가 양곡도매시장 개발도 계속 추진 중인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근 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호재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지와 인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28만여 평의 약 5,700세대의 규모로 2020년까지의 입주를 목적으로 계속 추진 중인 지역이 되겠고요.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고급 인력 유입과 임대료 상승, 거기에 따른 시가 상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건물을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준공 이미 완료됐고요. 저희 이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지어져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총 8층 규모의 70개 호실로 된 오피스텔 건물이 되겠는데요. 2015년 12월 준공된 오피스텔 신축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축급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1층 단독 상가 물건인데요. 현재 이 물건은 부동산으로 좋은 가격으로 임대 중에 있고요. 전면 8차선 대로변 그리고 후면 12m 정도의 양면 도로와 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출이 상가로서의 뛰어난 입지겠죠. 노출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향후 어떠한 업종이 타 업종이 입점하더라도 전면 노출이 워낙 좋은 상가는 여러 업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면 노출이 뛰어난 매물이고 그래서 그리고 바로 옆 부지에는 또 농협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상권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분석해 주십시오. 네,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대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은 1억 7천만 원 투자하신다면
대출이자 제외하고도 월 70만 원 정도씩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성과 황금성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뛰어난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항아리 상권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추가적인 상권, 소비 수요의 유입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주변의 상가 수요와 소비 수요는 외부로 유출은 또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도 챙겨주셔야죠. 어떤 걸 볼까요? 네.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에 투자에서는 입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주변에 공실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임대 수요라든가 상가 수요, 그리고 소비 수요가 따라주고 있는지 현장에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물건 마지막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우면동이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전문가 세미나 일정 잡혀 있어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이요. 실거주 및 투자용 부동산 옥석가리라는 주제입니다. 마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92번으로 문의 주세요. 황교안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양재동입니다. 2077-6393번으로 예약 주세요. 자, 오늘 다양한 종목군의 이 물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를 주세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2번 이번호는 열어두도록 할게요. 오늘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